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피롭티스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제주반도체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고 주요하게 5번 추천드렸습니다. 4번은 밑에서 눌림 매수, 1번은 만원 돌파 매수. 3만원 이상 간다고 중장기 추천드렸었고 초과 도달했죠. 이때도 밑에서도 90%, 60%, 50% 아주 큰 수익이 반복적으로 나와줬었고요. 자, 1월 25일에 고점 음봉 윗꼬리 찍고 뒤에는 좀 무너집니다. 조심해야 되는 자리였고, 이렇게 무너지다가 N 반등 한번, 그리고 쌍봉 형태로 좀 밀리나 싶더니 여기 밑꼬리는 지키고 반등이 나와줬어요. 이렇게 오늘 10% 반등 나왔을 때 역배열 돌파하는 살짝 돌파가 나왔던 자리 분석 찍어줬었고, 이 자리에서 13% 추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22% 마감이 되었고요. 이제 이렇게 크게 박스로 봐야 되겠죠. 22,500원부터 35,000원까지의 박스로 보시면 되는 구간이고, 여기 보라색깔 이탈하면 계속 크게 빠지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대 900% 정도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13% 상승이 나와줬다.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상승했던 이유, 글로벌 기업 AI 투자 규모 확대, 전날부터 있었던 뉴스고, 미래산업 베트남 법인 설립,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를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이에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한미반도체도 오늘 공급계약 체결, 그리고 요 내용들로 상승이 나왔죠. 역대 신고가까지 가졌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뚜렷하게 올라오는 구간에 고점 음봉 윗꼬리도 없고, 쌍봉 이탈 흐름도 없고, 헤드앤숄더 이탈 흐름도 없고, 고점 매도 신호가 딱히 뚜렷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추세를 이어가 주다가 한 번 더 추가 급등으로 역대 신고가를 이어가 줍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요런 신호들이 나오면 조심을 해야 되겠고, 2월 단기만 해도 130% 단기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밥동 큰 조정은 또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은 추세 유지 중이니까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제가 HLB 그룹주들 5월 일정이기 때문에 계속 추세 홀딩하면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한미 반도체나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홀딩을 하시면 돼요. 추세가 꺾일 때부터 분할 매도를 고려하는 거고, 지금은 홀딩을 해보자. 그리고 평단이 낮다면 널널하게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평단이 높다면 좀 더 타이트하게 빠릿빠릿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제가 하락 경고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이거는 내 눈앞에 칼 든 놈이 떡하니 선 게 보이는 거야. 조금 위험해 보인다. 근데 얘가 나를 안 찌르고 그냥 터덜터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 하지만 제가 나를 안 찔렀다 하더라도 제가 칼을 들었네, 좀 위험한 놈이네, 이렇게 인지는 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경고를 했다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인지만 하고 최악의 흐름을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플랜 B 이렇게 덤덤하게 좀 바라보시고 감정적으로 보시거나, 그리고 만약에 팔았다고 해서 아씨 팔았는데 더 갔네 이렇게 승질내지 말고 요거 그냥 인지만 하고 대비하는 정도로 관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온칩스, 이것도 신고가 눌림 자리에서 중장기 추천 드렸었고요. 근데 좀 바로 가가지고 매수 기회가 적었습니다. 너무 빨리 가도 이게 문제야. 좀 매수 기회가 적으니까 잡은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 아무튼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크게 밀리진 않고 이 정도까지 또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고 또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역대 신고가 찍어줍니다. 신고가 눌림 추천, 바로 가서 매수 기회는 적었다. 상승했던 이유는 밀려드는 AI 칩 프로젝트, 삼성과 220건 프로젝트 성공 이력 부각, 디자인 하우스 대장주 중에 하나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랑 같이 AD 테크놀로지. 다음 변압기 관련주,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탑픽으로 드렸고 다 크게 올라갔고요. 나머지 변압기도 다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변압기 섹터는 중장기 방에만 추천을 드렸었고요. 이게 23년 연말 추천입니다. 여기 보시면 변압기 대장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양호하다 추천 신호죠.
일렉트릭 현재 7만원인데 땡땡만원 이상 가능해 보인다. 목표가가 엄청 크니까 대충 매수해라. 하지만 음봉 매수를 위주로 하자. 효성중공업 바로 1차 매수 가능하다. 눌림 매수는 15만원쯤에 해라. 이게 15만원 정도에서 80% 반등이 나오셨고요. 미국발 10년짜리 대호황. 전 세계가 변압기를 찾는다. 이렇게 미국 변압기 50년 노후된 변압기를 교체한다. 큰 호재가 있었고 AI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변압기가 또 수혜를 받으면서 2차 보너스 재료까지 붙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눌림 자리에서 얘도 드렸고 살짝 올라갔다가 눌린 자리였거든요. 한 8만원 정도 갔다가 7만원에서 눌림 추천이었다. 돌파인 듯 하지만 눌림이었고 여기서 가속이 붙었죠. 제가 추천하는 자리가 비싸 보이지만 항상 가속이 붙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완전 무릎에서 처음 추천, 그리고 또 신고가 눌림에서 추천드렸고요. 제 추천 기준 80% 올라갔습니다. LG전기도 신고가 추천이었고 흔들다가 올라갔고, 이렇게 신고가로 쭉쭉 올라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제가 줬던 목표가가 있겠죠. 하지만 그 목표가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세가 꺾일 때는 가만히 멍 때리지 말고 주황색깔 분할매도 잘 해줘야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1년도에 9만원 후반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목표가를 10만원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10만원 도달 못하고 하락이 나왔죠.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손실전환 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꺾일 때 대응을 했으면 잘 챙기고 밑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았겠죠. 이번에 8만원 도달 두 번째로 해줬지만 여전히 10만원 여기 9만원대에 물려있는 분들은 아직도 본전이 오지 않은 상태고, 삼성전자 교과서니까 잘 숙지하고 변압기 관련주들도 혹시나 이렇게 꺾이게 되면 잘 챙겨주고 밑에서 재매수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할 때 멍 때리지 말자. 하락할 때 뭐한다? 분할매도 해준다. 한방매도보다는 분할매도를 하다보면 이렇게 또 미체결되고 올라가는 경우 남아있는 물량이 고가 갱신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매수도 분할매수, 매도도 분할매도 해줍니다. 그리고 고가 100% 찍었으면 최소 50%는 챙겨주시고요. 수익률이 100% 나왔는데 0%까지 본전까지 가만히 들고 있는 분들 허다합니다. 강성주주분들 그러지 말고 좀 분할매도 하면서 대응을 잘 해주도록 하자. 변압기는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고 워낙 목표가를 크게 드렸기 때문에 90% 상승이 나왔을 때도 미공개였습니다. 100% 도달했을 때 알려드렸고, 재령전기도 이렇게 추세선 지키고 올라가지고 있고, 다음 알테오젠, 얘도 무릎자리에서 추천드리고 가속이 붙어서 뿅 올라갔죠. 이번에 대주주 매도 이슈로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공동 창업자의 블록딜이었죠. 퇴사한 창업자의 매도였고 본질 훼손과는 상관이 없다. 박순재 대표는 지분 현금화 계획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줬고 주가가 고점에서 반등이 나와줍니다. 최근에 대주주 매도로 급락이 나왔던 이렌시스, 여기서 매도가 신고가 자리에서 역대 신고가 자리에서 대주주 매도 나왔고 이렇게 크게 무너집니다. 크게 무너진 다음에 또 반등이 나왔고요. 재타점마다 또 재추천 드렸죠. 알테오젠은 이렇게 크게 빠지진 않고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21선을 지켜주고 있고요. 이렇게 대주주 매도에 따른 흐름 복습을 하고 대입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YC캠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좀 비싸 보이죠?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이니까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비싸 보일 수 있어. 신아 이거 미쳤네. 왜 이렇게 8,000원 하던 걸 13,000원에 추천해? 정신 나갔구만. 이렇게 좀 착각할 수 있는데 손절 짧게 잡고 하는 거니까 기대 수익은 크게 봅니다. 정석으로 딱 무릎 자리에서 단기에 최대 90% 올라가줬고요. 얘도 역대 신고가 경신해줍니다. 자, 무릎 자리에서 뭐가 붙는다? 가속이 붙는다.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손절은 짧게 잡고 기대 수익은 크게 가속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런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다. 무릎 돌파 자리 잘 노려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 YC캠, 필옵틱스 딱 두 개만 찍어가지고 반복 추천드렸죠. 오늘 필옵틱스가 상한가 나왔고 YC캠도 역대 신고가 축하드립니다. 두 개만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다. 이렇게 반짝하더라도 계속 4848 유효하다, 4989 유효하다. 이렇게 검정색깔 별 잘 따라다니시면 되고요. 일봉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쉬었다 가는 흐름으로 흔들면서 이렇게 반복 추천 드렸고 역대 신고가까지 올라가 줍니다. YC캠이 유리기판 대장주였고 필옵틱스가 오늘 최초로 필옵틱스가 전 세계에서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공급하는 것은 필옵틱스가 처음이다. 요 뉴스 뜨고 상한가 같습니다. 요 박스 하단에서 반복 추천 드렸고요. 노랑한 착하면 중앙까지 쉽게 간다. 갭매우기 구간 추천 드렸었고 초과 도달하고 이때 본질 훼손 없다. 반복 추천 드렸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3월에 신고가 자리에서 52주 신고가 자리에서 반복 추천 드렸었고요. 추가적으로 상한가 나와주면 이제 또 여기 전고점을 향해 나와가지고 있네요. 아주 여러 번 반복 추천을 드렸다. 요 구간의 복습이 중요합니다. 본질 훼손이 없는 급락이었다.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들 요거는 카페에서 자세히 보시고요. 그리고 관계사인 필에너지도 여기 박스 하단에서 같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차트가 비슷하죠? 하단에서 추천, 돌파할 때도 추천 드렸고요. 오늘 필옵틱스가 상한가 가면서 필에너지도 고가 12%로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요것도 여기서 요 구간에서 추세가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필옵틱스랑 같이 고점 반복 추천을 드렸었고요. 얘도 오늘 12% 급등으로 고점 경신이 나왔다. 최근에 단일가였고 정상거래 단일가 풀리는 날에 반복 추천드리고 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다음 유라테크 장기 입형 돌파 박스 돌파 나오던 자리에서 장중 추천 종가에도 추천드렸고 하루만에 24% 3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인데 바로가는 노랑에 흐름이 보너스가 터져줬고요. 만약에 주가가 8,000원 초반까지 빠졌어도 무덤덤했어야 되겠죠. 왜? 요게 조정 주고 가는 게 기본 흐름이고 바로 가는 건 보너스니까. 보너스만 생각하면 기본으로 빠졌을 때 괴롭다. 제발 좀 초록을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독을 안하는 초보자분들이 요 초록에서 오열을 합니다. 오열을 하고 너무 슬퍼하고 괴롭고, 근데 요게 기본이니까 괴로워할 필요가 없죠. 무조건 노랑으로 가는 것만 추천해 주시나요? 근데 이렇게 바로 가는 것만 있지만 매번 그거는 불가능하죠. 이게 가능하면 제가 손절가 줄 필요도 없고 매일매일 몰빵을 줄 겁니다. 추천 타점은 높은 확률로 급등 과시권이지만 바로 갈지 쉬었다 갈지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타점보다 제 타점이 바로 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현저히 높죠. 그러니까 타점 확률 높다 요거에만 좀 집중을 해가지고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랑으로 무조건 바로 가는 것만 바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바라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 없이 슬픔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우는 날도 올 수밖에 없고 날씨 같은 거죠. 어떻게 화창한 날만 있겠어.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태풍 오는 날도 있고 피할 수가 없다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조정과 손절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잘 생각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바라지 말자. 다음 유라테크 얘도 YC캠이랑 완전히 똑같은 타점입니다. 발자리에서 무릎자리죠. 무릎자리에 추천드렸고 이렇게 뿅 크게 60% 올라가줍니다. 요게 23년의 차트고요. 이때죠. 그리고 24년도 자 3월에 또 박스 돌파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속 붙는 자리니까 추천드렸고 하루만에 3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역배열 돌파 초입 60% 여기 박스 돌파 30% 각 타점 비싸 보입니다. 발 무릎 자리니까 비싸 보여 초보가 보기에는. 하지만 가속이 붙어서 단기에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나와준다. 세종시 이전 테마죠. 유라테크는 세종시 그리고 무선 충전기 재료가 2개가 있고요. 이렇게 검정 색깔 별 잘 따라다니면 됩니다. 어제도 종가에 3시 24분에 검정 색깔 별 정식 추천을 드렸고 하루만에 30% 수익이 보너스로 터져줬다. 다음 SDN 요것도 오늘 박스 돌파를 1300원 할 때 작은 역배열 돌파가 나왔죠. 요때 추천드렸고 상한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태양광 관련주고 VVIP 오늘 대명에너지, S에너지, 성호전자 이렇게 다 올라갔던 이유 옐런 중국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과잉 전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중국에 4월에 방문할 것이다. 태양광과 리튬 경고 두 섹터가 강세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강세가 먼저 나왔고 국장에도 강세가 같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SDN은 공급계약 체결도 26일에 있었고 다 윈팩 갭매우기 아까 필옵틱스에서 봤던 거 그리고 소록스에서 봤던 거죠.
여기 돌파하면 이제 노랑 돌파하면 중앙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갭 메우기 구간 알려드렸고 오늘 상한가 마감되었습니다. 소룩스가 이렇게 여기서 갭을 메우고 초과 도달하고 더 갔던 구간이 있죠. 최대 150% 수익 나왔고 소룩스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크게 하락하는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STX 대입해가지고 좀 조심하시라고 여러 번 경고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 센즈랩 월봉 박스였고 이렇게 W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박스 상단까지 11,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라고 했고 12,000원 조금 넘게 초과 도달이 나왔죠. 오늘도 고점 경신을 해줬고요. 이건 일봉이고 주요하게 3번 추천드렸습니다. 여기까지 4번 여기 추천드리고 밀립니다. 단기 포지션은 손절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매수를 할 수도 있었고 손절을 하지 않았다면 추매를 했을 수도 있고 신규 매수도 가능했고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최저점 가격이다. 그럼 손절을 6,500원 정도 잡고 짧게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노려보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겠죠. 이번에 크게 반등이 이렇게 나와줬고요. 이전에 한번 튀어줄 때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가 이걸 잘 보고 미래에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서 잘 잡아놓고 찔끔 먹으면 안 되겠죠. 이전처럼 크게 노려볼 수가 있었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 기술을 공동 개발한 내용으로 급등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센즈랩인 K사인도 같이 올라갔고요. 보안주는 3개가 주요하게 크게 올라갔는데요. 센즈랩이 대장이고 K사인이 2등주, 모니터랩이 3등주였죠. 이것도 센즈랩 과거 내용 어제 다 자세히 설명드렸고 카페에서 자세히 보시고요. 쭉쭉 내릴 거니까 눈 좀 감고 안구 운동 좀 합니다. 계속 내릴게요. 눈 감고 계시고 이제 뜨시고 모니터랩이 3등주로 신저가 바닥에서 한 번 더 급등 나와줬고 유일하게 더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밀렸죠. 대장은 갭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상승이 나와줬고요. K사인은 반짝, 모니터랩은 조정. 요 질문도 잘 보시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잘 참고하시고 3등주를 잡았으면 바로 갈 확률보다는 이렇게 조정이 나올 확률이 크니까 약수익 중에는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보유선 대응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잡거나 교체하는 게 낫습니다. 다음 신테카 바이오 월봉 2층 자리였고요. 박스 하단 자리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밑꼬리 달고 악성 루머로 급락이 나왔고 이게 기회라고 했습니다. 여기 잡았으면 최대 30% 수익이 나왔고요. 시간으로는 2%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단기에 또 30% 상승이 나왔으니까 어떤 이유로든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12,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12,000원이 기존의 맥점이고 그리고 121선과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엔비디아가 탐내는 국내 유일 슈퍼컴퓨팅 인프라 보유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선택한 바이오 기업 대표적으로 3개가 신테카 바이오, 파로스 아이바이오, 보로노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다 50%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요. 보로노이도 1년 내내 반복 추천을 드리고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으로 상한가 나왔죠. 요때 음봉이지만 2년선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좋다, 홀딩 가능하다, 신규 매수 가능하다 했고 바로 상한가. 뒤에는 빠집니다. 빠지는데 낙폭과대 재추천 드렸고요. 바로 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쉬었다 가면 35,000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온다 했고 바로 한번 하루 만에 15% 급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다가 뒤에는 빠지는 형식으로 박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 내에서 반복 매매 했으면 하단 기준으로 최대 20% 수익 나왔고요. 계속 박스 매매 유효하다고 했고 오늘 고점 경신을 내줬습니다. 근데 좀 크게 흔들면서 갔기 때문에 먹기가 좀 껄끄러웠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박스 하단에서 잡고 상단에서 매도하는 식의 박스 대응을 했으면 무난하게 반복 수익이 나와줬죠. 경영권 분쟁은 호재다. 오늘 한미 주총 있었고 형제 측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승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기대치를 낮추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한미사이언스 본질에 대한 내용으로 임상이나 이런 내용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겠죠. 계속 박스 매매는 유효합니다. 이 박스 하단 37,000원 정도 지켜주면은 계속 박스 매매 하시면 되고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좀 기회비용 생각해가지고 침체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다음 엑스게이트 삼각수렴으로 추천드렸었고 바로 5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밥동이 나왔고요. 또다시 요 박스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오늘 고점 경신을 해줬고요. 양자암호 관련주, 엔비디아가 글로벌 파트너들과 양자 컴퓨팅 확장에 나섰다. 그리고 윤석열이 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R&D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이것도 수혜를 받고요. 다음 AP위성이랑 컨택, 얘네 기존 추천주였고 얘네도 조정 좀 주다가 오늘 박스 돌파 살짝 나와줬습니다. 현재 박스로 움직여주고 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씌워주다가 반응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장은 세트랙 아이였고요. 우주항공 산업 시장을 확대할 전망이다. 세트랙 아이는 역대 최고 수주 잔고를 보유했다.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우주항공 쪽의 섹터가 계속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양 디지텍까지도 우주항공 관련주도 잘 보셔야 되겠고, 리딩 보실 때 제가 약불에 5분 구우세요 했는데 5분은 맞는데 약불이 아니라 강불에 구워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독을 하지 않으면 약불이 아닌 강불에 대응을 하면서 결과가 어긋나 버리니까, 요리를 다 태워버리니까, 주식 계좌를 다 태워버리니까 치열하게 정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같은 레시피라 해도 맛의 차이, 결과는 극명하죠. 눈에 레이저를 켜고 죽어라 집중해서 보자. 그리고 적으세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적으세요. 차트 몰라도 재료 일정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3월 28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들이 많이 올라왔고, 삼성전자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 대부분 다 추천주죠. 필옵틱스, 가온칩스, 제주반도체, YC캠 요 4개가 추천주였고, 오늘 갭매우기로 추천드렸던 윈팩도 상한가 나왔고, 미래산업, 한미반도체까지. 다음 태양광 관련주, SDN 장중 추천드렸고 상한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과잉 생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태양광 기업 수혜 기대감이 붙었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대명에너지, 일진파워에 SDN이 바닥권에서 상한가 나왔고요. 다음 세종시 관련주, 유라테크 추천 하루 만에 24% 급등, 프롬파스트 장중 상한가 찍었다가 하락 나왔고요. 전일 시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 기대감, 이 기대감으로 앞으로도 파동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크게 하락하면 또 눌림 매수 해가지고 시간 투자를 해볼 수는 있겠죠. 파동이 크니까 고점에서 무리하게 따라붙다가 당하지 않도록, 불나방 매매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풍력 관련주, 태양광이 같이 올라가면서 신재생인 이쪽도 같이 올라갑니다. 유니슨이 반응이 나왔고요. CS 베어링이랑 한미 계열주, DXVX, 한미사이언스, 한미 주총에서 형제들이 승리를 하면서 경영권 분쟁 호재로 오늘 반응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다음 우주항공 관련주, 우주항공 산업 시장이 확대 전망된다. 올해 우주개발에 9923억 원을 투자한다. 예, 세트레가이가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와줬고, 기존 추천주였던 컨택, AP위성도 반응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최근 좀 쉬어가주다가 박스에서 올라와주고 있죠. 다음 온디바이스 AI, 아까 앞에 봤던 반도체 관련주들, 가온칩스, 제주반도체,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고 크게 상승, PC디렉트, 바닥권에서 반등, 인텔과 온디바이스 AI 협업, 기대감, 그리고 인텔 CXL에 유일하게 납품을 한다고 하는 뉴스도 있었고요. 다음 CXL, 엑시콘, PC디렉트, 네오셈. 다음 제약 개발 강세, 차백신연구소,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동구바이오 제약, 바이넥스가 추천주였고 수익 주다가 빠지더니 오늘 시간외로 또 반응이 나와줬습니다. 장중에도 낙폭과대 반등이 나왔고 시간외로도 반등. 다음 HLB 그룹주 5월에 일정이 있으니까 계속 추세홀딩 사인드렸고 일부 종목들 또 신고가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가남, 심약, 다음에는 고영암, 카티, 치료제, 요거 재료가 하나 더 붙으면서
다음 로봇 개별 강세. 로봇 관련주들 엔젤 로보틱스 상장한 다음에 딱히 크게 재료 소멸 없이 고점에서 혹은 박스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는 좀 하락이 깊어지고 있죠. 하지만 뭐 신규 상장주가 패턴이 그렇듯 크게 오르고 크게 빠졌다가 또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파동을 고수분들은 잘 알아서 타실 수 있겠고, 초보자분들은 자꾸 변동이 큰 구간에서 고점에 물리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화장품 개별 강세, 애경산업, 아이패밀리 SC, 코스맥스, 화장품 중심으로 실적이 성장이 되고 있다.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센즈랩이 추천주였고 크게 올라와줬죠. 오늘도 고점 경신을 해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 텔레그램이나 카톡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고요. 다음 3월 27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 정석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세종시 이전 관련주 프롬파스트 상한가였고 시간의 상한가였고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반짝 정석 반짝이 나오면서 5% 마감. 고점에 물렸던 분들은 아픕니다. 시간의 상승 종목 여기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어저께 제가 반짝이긴 하지만 어디를 안착했다? 역배열 끊고 1년선을 안착을 했다. 1년선 가격이 3,600원인데 3,600원 위에서 마감이 되었죠. 위에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라고 했고, 시간의 상한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빡 장중 상한가까지 찍고 마감이 되었다. 지금은 계속 요 1년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3,600원 정도를 지켜주면 흔들면서 또 빠르게 올라가 줄 수 있고, 만약에 이탈이 되면 또 밑에까지 내려오는 큰 하락을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2년선을 안착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2년선 가격은 4,100원 정도, 평가는 3,900원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1년선과 반년선 사이 정석 반짝 나왔고, 유라테크도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24% 급등이 나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석 반짝이 나왔고요. 시간의 상승 종목이니까 항상 반짝을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시초에 이렇게 팍 튀어줬다가 시가 이탈하고 죽었고요. 오후에 또 시가 회복을 해주는 구간이 있었는데 바로 밀려버리면서 또 저가 이탈하고 정석 반짝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시가 자리죠. 시가 이탈하고 빠졌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시가 이탈하니까 이렇게 더 내려오면서 제자리까지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네요. 네, 항상 이렇게 크게 튀면 크게 빠지는 거, 크게 튀면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유라테크도 더 빠지면 급등 전에 가격이 여기까지 빠지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 시가를 이탈하면 여기까지 또 싱크홀 자리 있으니까 이것도 잘 체크하시고 8,500원 정도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엑시콘 고점에서 박스 유지되고 있고요. CXL 관련주 박스 대응하시면 돼요. 12월부터 CXL은 계속 좋다고 했고 일부 종목들 계속 신고가 자리 위치해 있고, 영보화학 얘도 세종시 정석 반짝, 한솔롬데코 탄소 배출 반짝, HMB 디자인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 취하 반짝. 고점 경신 바닥에서 해주긴 했지만 좀 위험한 종목이니까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기 종목이죠. 다음 HLB 이노베이션 시간은 5% 상승이었고 고가 20%, 종가 11% 계속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세 홀딩 하시면 되고, 이전처럼 이렇게 추세가 좀 꺾이는 흐름이 보인다 그럼 그때 조심을 하면서, 이때처럼 이렇게 추세 꺾이면 조정이 크게 나오니까 항시 요런 조정들은 좀 잘 생각하면서, 이번에도 꺾이면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걸 좀 조심하면서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꺾이면 분할 매도하자. 5월 16일 일정 잘 체크하시고, 가남 신약에 이어서 카티까지 부각이 됩니다. 다음 툴젠 낙폭과대 자리에서 가짜 반등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고, 조금 반짝. 금량 감사보고서 제출로 질금,
분량은 10만원 지지가 11만원 지지가 지금 제일 중요한 자리고요. 장대 양봉의 시가. 플래스크 얘는 상승 마감인데 동전주니까 관심을 좀 끄시고, 대주산업, 세종시 이전, 레고캠바이오 N패턴으로 반등 신고가 자리, AACR 관련주죠. 레고캠도 추천주였고 여기 추천, 여기 추천 드렸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반짝반짝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상승 마감한 종목이 거의 없죠. 늘 반짝 조심하자. 다음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뉴보텍 동전주고 감사보고서 지연이었는데 제출 적정 나왔습니다. 동전주 신저가로 쭉 빠졌다가 여기도 크게 올랐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졌던 패턴 복습하시고요. 동전주니까 관심 끕니다. 보유자분들은 튀어주고 하락할 때 좀 챙기는 식으로 기회비용을 살리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이렇게 튀어줬다가 빠질 때, 이렇게 무너질 때 이런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튀었다가 빠지면 이런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하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최근 저가 604 이탈하면 또 반드시 대응해 주도록 합니다. 동전주는 이제 가지고 길게 가져가다 보면 정지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다음 에이펙트 상한가, 엑시콘이랑 칩셋 미디어까지 1%부터 4%까지, 삼성전자 HBM을 이을 GDDR7을 공개 임박 소식 영향. 에이펙트가 오늘 역대 신고가를 찍어줬네요. 월봉 이렇게 추세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2년 쉬고 다시 올라와 줍니다. 추세 이탈 구간 이렇게 밑에서 박스 형태로 움직여 주다가 전고 돌파 차례로 해주면서 역대 신고가까지 올라와 줬다. 월봉의 시가인 4,550원 정도 지지가 큰 그림에서는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요 저항대였던 요 자리, 여기서도 저항 두 번 걸리고 세 번째 돌파가 나왔죠. 5,300원 정도. 크게는 지지를 이렇게 두 개 보시고요. 일봉상으로는 최근에 장기 평에서 반등이 정직하게 나와줬습니다. 다음에도 밀리면 장기평까지 또 빠지는 건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크게는 이렇게 추세, 이 추세가 반년선 121선이랑 일치하는 자리가 되겠고, 지금은 이렇게 고점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6,200원까지 또 올라가 주면서 오늘의 윗꼬리 가격까지 올라서네요. 고점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 자 1차 조금 더 짧게 볼 거면 오늘의 시가 여기 보시고, 여기 상한가인가? 상한가의 시가 여기도 4,700원 정도 3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추세선이 올라오는 자리랑 또 일치하는 자리가 됩니다. 다음 이렇게 여기서 고점 박스 주다가 돌파하고 상한가 나왔고 박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하고 차례차례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은 고점 박스 1차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 짧은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엑시콘 12월부터 계속 길게 좋다고 했고 역대 신고가 찍었고요. 현재는 고점에서 박스죠. 어제도 분석 드렸고 요 고점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요 박스에서 왔다 갔다, 여기만 이탈이 없으면 계속 반복 매매 홀딩하면 되고,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크게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예스티. 예스티도 역대 신고가 같고요. 크게 N 패턴으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올라왔네요. 시간의 상승으로 28,300원까지 올라왔고, 오늘의 저가 그리고 여기
저항 자리가 장대 양봉의 시가 자리랑 일치하죠. 23,500원 정도. 그리고 중간 값으로 여기 저항대, 지지대, 여기가 25,000원 정도가 5일선이랑 좀 가까운 자리입니다. 이렇게 3개 주요 지지 보시고, 다음 크게 여기 또 중간 값으로 하나 더, 총 6개, 5개, 5개 지지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대 신고가 자리고, 자, 이전에도 시원하게 올라가 주다가 이렇게 빠르게 내려 꽂은 구간이 있었죠. 이렇게 지금도 올라가다가 내려 꽂는 거, 추세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을 하시고요. 항상 차트를 요것만 보지 말고 크게 보면서 이전에 고점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나, 내가 요런 걸 당할 수 있겠구나, 잘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지키면 홀딩, 이탈하면 뭐한다? 찹찹찹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금 홀딩 하시고 이탈이 나오면 찹찹찹 대응하시면 된다. 다음 CCS 초전도체 대장주, 가처분 소송 취하 공시로 8% 상승이 나왔고요. 자, 이때 역배열 끊고 쭉 시원하게 올라갔고, 또 역배열 끊고 시원하게, 이게 60%짜리 반등이었습니다. 60% 가짜 반등이었고, 이렇게 시원하게 크게 올라간 애들은 가짜 반등도 시원시원하게 나온다. 이때 끊어줄 때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유사 타점이니까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했고, 이렇게 크게 올라갔듯 이렇게 크게 올라갔죠. 하지만 워낙 변동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하지 말라고 했고요. 지금도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고 또 크게 올라갔다가 현재 또 이렇게 역배열로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이 정도까지 올라와줬고, 이 역배열을 끊고 다시 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역배열을 이렇게 끊어주고 올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역시 변동이 크니까 초보자분들에게 권장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크게는 이렇게 N 패턴으로 올라왔다가 밀리고 있는 중이고요.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여기가 쌍봉 이탈 자리죠. 3,100원 정도 이탈하면 박스 하단 그리고 121선 동시 이탈 나오면서 2,000원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워낙 변동이 큰 종목이고 이전처럼 밀리면 또 481선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 1,500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물론 지키면 또 크게 올라가겠지만 아주 변동이 크고 위험한 종목이다.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니까 조심을 하자. 초보자분들은 되게 밑에서 잡고 찔끔 먹고 고점에서 물리고 올라온 본전에 팔고, 여기서 물리고 또 올라온 본전에 팔고, 여긴 또 갭상승 나와가지고 운 좋게 수익을 볼 수 있긴 했겠는데, 어쨌든 되게 이런 패턴이죠. 또 여기서 올라갔다가 가마 들고 있다가 올라온 본전에 팔고, 또 지금 여기서 물려있고, 또 만약에 올라온 본전에 팔고, 이런 매매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습관을 끊어내자. 다음 PC 디렉트 CXL 관련주고, 오늘은 온디바이스 AI로 상승이 나옵니다. 드론 관련주기도 하고요. 제가 CXL로 대거 추천을 드릴 때 네오셈이랑 PC 디렉트 같이 드렸었는데, PC 디렉트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교체를 하라고 권장을 줬던 종목입니다. 요 구간 추천 줬었나? 12월이니까 이때 추천을 줬겠죠. 이때 추천 주고, 이때 좀 힘이 없어가지고 교체를 권장 드렸었고, 네오셈 요런 애들은 여기서부터 추천드리고 쭉쭉 시원하게 크게 바로 올라갔죠. 다시 PC 디렉트로 와서 낙폭과대 자리에서 추천이 나왔었고요. 크게는 이렇게 박스고요. 박스 중앙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일 약세까지 나왔고, 최근은 이렇게 W로, 여기서 W 반등으로 올라와주고, 오늘 반짝였다가 시간으로 또 7% 반등, 4,000원 가까이 올라와줬고요. 1년선 가격이 3,850원이니까 여기를
또 박스 상단이랑 또 거의 일치합니다. 종가상 여기를 안착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오늘의 윗꼬리 전고점 4,500원, 또 2년선 가격 요 자리, 지지는 오늘의 시가 그리고 박스 하단 요래 보시면 되고요. 크게 작게 박스 구간, 아까 월봉 봤을 때도 크게 박스였죠. 크게 작게 박스 매매하면 된다. CXL 온디바이스 AI, 인텔 CXL 납품 유일한 기업이다. 다음 RT 퀘스트 5% 감사보고서 제출. 지금 제출했으니까 또 얘도 뭐 상태가 안 좋은 종목이겠죠. 동전주 상태 안 좋고, 요런 애들은 관심을 끈다. 코로나 저점 부분까지 내려왔고요. 이렇게 코로나 저점 부분까지 내려온 상태다. 여기 이탈하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겠고, 최근 요런 박스 이탈하고 내려온 상태고, 크게는 이제 요렇게 박스가 됩니다. 628을 지키면 최저점 찍고 또 반등이 나와주겠지만, 이탈하면 나락으로 가는 거니까 조심을 하시고, 최근 올라올 때 121선 부근에서 이제 근사치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집니다. 다시 올라올 때 또 여기 저항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최근 저가 886 이탈하면 정리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박스 감사보고서 제출로 조금 5% 상승이 나왔다. 다음 바이넥스 4.9%. 바이넥스 최근에 추천드리고 고점에서 추천드리고 수익 났다가 밀리더니 다시 또 반등이 나와줍니다. 이렇게 고점 추천드렸고요. 바로감 노랑시였다가 하면 초록인데,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추천 2일 만에 최대 18% 수익 주고 뒤에는 빠지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고점에서 추천했던 이유는 반사이익, 이거 바이오 안보법 반사이익 이걸로 추천을 드렸었고, 월봉이 바닥권이었죠. 일봉은 고점이었으나 월봉은 바닥권이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무릎자리죠. 무릎자리에서 빡 가속 붙어서 코로나 때 올라갔고요. 지금도 요 무릎자리에서 가속이 붙어서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한 요정도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크게 보면 무릎자리니까 여기가 발이고 무릎, 어깨, 머리 이렇게 간거죠. 여기 머리고 여기가 이제 우주 끝까지 간거고, 여기가 발이고 이제 무릎, 어깨, 이렇게 머리, 이렇게 무릎에서 어깨, 머리 가는 자리 도중에 추천을 드렸던 거다. 자, 일봉만 보면 비싸 보여. 하지만 월봉을 보면 그렇게 비싼 자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위치를 잡고 이런 고점에서도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추천드리고 바로 이렇게 18% 수익이 나와줬고요. 뒤에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챙겼었죠. 올라가고 꺾이면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찹찹찹 챙겨줍니다. 최대 수익권 내에서 최소 절반을 챙겨주는 거예요. 20% 올라갔다 그러면 그 절반 값인 10%는 수익을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수익이 끝났던 거고, 다시 밑에서 반등 확인하고 재매수를 하던가 할 수는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자리가 요 장대양봉의 종가 자리였고, 여기를 지키고 반등이 나와줍니다. 밑꼬리도 지키고 반등이 나와줬고요.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자리, 고점 박스 자리고, 시간의 상승으로 17,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또 전고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죠. 박스 상단이 17,700원 정도, 이렇게 고점 박스 대응하면 된다. 좀 박스가 크니까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는 것도 조심을 하시고, 지금 현 자리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거는 헤드앤숄더입니다. 이렇게 어깨 하나 만들어졌고 머리 만들어졌죠. 다시 이렇게 어깨가 올라오는데, 만약에 이게 밀리게 되면서 여기를 이탈하면 헤드앤숄더로 크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요거는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헤드앤숄더는 현대차 차트에서 우리가 복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헤드앤숄더 고점에서 이탈하고 크게 무너졌죠. 이때 쌍봉 이탈하고 죽었었고, 차트가 작으니까 다시 하나 큰 걸로 가져와 볼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고점에서 요게 보이면 항상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를 지키면 상관이 없어. 하지만 이탈하면 크게 무너질 수가 있다. 헤드앤숄더, 쌍봉 요 두 개 항상 고점에서 뜨면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현대차도 잠깐 볼까요? 현대차는 지금 고점에서 박스가 정직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여기 이탈하면 구름 속으로 빠지고 꼬로록 빠지고 121선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는 개파락 구간이고요. 싱크홀 구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밟으면 푹푹 빠지는 진흙당 자리죠. 지키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키면 또다시 박스 상단까지 올라가면서 박스 돌파 시도를 하겠죠. 하지만 이탈하면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다. 여기가 단기 급등에 따른 급락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자리다. 현재 자리가 과거 이런 자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탈하면 또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 조심을 하자. 부디 지키고 또 반등이 나와주면서 역대 신고가를 향해서 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구간도 뭐 박스 자리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헤드앤숄더 이탈 자리, 이렇게 이탈하면 항상 집중을 하고 대응을 한다. 다음 HLB 이노베이션, 이거 아까 앞에 설명했죠. 앞에 요거는 타임라인 활용해 가지고 보시고, 다음 미래생명자원, 최근에 한일사료랑 같이 추천드렸었고 급등 나왔다가 제자리 bab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하단에서 추천드렸고요. 지금 상단까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조금 갔다가 밀리고 있고, 둘이 차트가 똑같아요. 하단에서 추천 급등 나왔고 또다시 바닥에서 추천 급등 나오고 지금은 쪼로록 빠지다가 낙폭과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일사료부터 봅시다. 자, 박스 하단에서 추천 근사치까지 갔다가 내려오죠. 동일한 패턴입니다. 급등했다가 제자리까지 빠지는, 급등했다가 거의 뭐 제자리까지 빠지던 중에 살짝 반등, 낙폭과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빠지면 기존의 급등 전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여기도 가짜 반등 좀 주면서 밀렸죠. 여기도 가짜 반등 좀 주다가 밀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대응하시고, 이런 모아가는 자리, 여기는 많이 기다려야 돼요. 이런 자리는 많이 기다려야 되고, 거의 뭐 발목 자리였고 무릎 자리, 여기서부터 이제 좀 거래량이 붙으면서 튀어주는 구간이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내려오면 여기가 발 구간이 되는 거고 거래량이 없이 행보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또 손절을 짧게 잡고 시간 투자를 할 수는 있겠죠. 튀어주고 빠지는 성향이 강하니까 튀어줄 때 보유선 대응 잘 해주시고요. 계속 반복 설명드립니다. 튀었다가 빠지면 이렇게 찹찹찹 챙겨주자. 다음 미래생명자원 역시 똑같죠. 이렇게 튀고 제자리, 튀고 제자리, 튀고 제자리, 구름 상단 맞고 떨어졌고요. 전고점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간세부가 간세 폭탄액으로 올라갔다. 사료주는 이제 지정학적 위기, 전쟁이 터지거나 전쟁이 심화가 되거나 이렇게 관세 폭탄, 사료 가격이 올라간다. 기후 변화에 따라 또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걸로 다양한 이유로 반응이 바닥에서 크게 나와주는 섹터군입니다. 다음 재료용전기 2%, 이것도 변압기 추천주였고 대거 다 크게 올라갔고요. 재료용전기도 추천주였죠. 탑픽으로는 효성중공업이랑 HD 현대일렉트릭 드렸고 다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이것도 타임라인 활용해가지고 보시고요. 간단히만 볼게요. 재료용전기, 자 이렇게 추세 이탈 없이 올라갔어요. 요 구간에서 추천드렸었고 추세 이탈 없이 올라갔다. 중장기로 추천드렸습니다. 이번에 여기 돌파하고 쭉 추세가 붙으면서 올라가 주고 있고요. 제가 탑픽으로 추천드렸던 거는 HD 현대가 아니라 HD 현대 일렉트릭 얘고, 여기 8만원 역대 신고가 찍었죠. 역대 신고가 찍고 밀릴 때 신고가 눌림 추천드렸어요. 7만원 부근에서 잡아라, 7만원 부근에서 잡아라. 그리고 쭉 우상향, 느리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다. 거래량 없이 이쁘게
별 큰 조정 없이 주요 16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목표가 엄청나게 크게 드렸고 아직도 목표가 도달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무리하게 추격하기에는 좀 부담이죠. 제가 드린 목표가 아직 도달 안 했지만 무리하게 추격은 하지 말자. 다음 하락 종목도 두 개 볼게요. 한미사이언스랑 금양. 한미사이언스 박스 추천드렸고 반복 수익 나오다가 오늘 경영분쟁 승리를 했죠.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이게 분쟁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침체 재료 소멸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종료가 되는 흐름이면 다음은 이제 제약주로서의 본질인 임상외 재료 보면서 가야겠죠. 자, 여기 관계사인 DX, VX도 오늘 장중 급등이 나왔고 마이너스 5%. 둘 다 장중에 급등이 나왔고 시간외로 차익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 종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현재 보유자분들은 박스 대응하면서 박스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아니면 본질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금양 마이너스 5%. 감사보고서 제출하고 적정이 나왔지만 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계속 기업 존속 능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걸로 시간으로 5% 하락이 나왔고요. 금양은 뭐 말이 많은 종목이니까 좀 조심을 하시고,